그럼 감각계통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3교시는 이제 수술 처치 용어 이어서 할 건데요. 이 눈 같은 경우는 이 블레파로 눈꺼풀의 액토미라고 해서 블레파렉토미 같은 경우는 안검을 이제 눈꺼풀을 이제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이런 이제 그 수술 방법인데요. 이 눈꺼풀 아이리드에 병터가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절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. 얘 같은 경우는 안검 하수증, 그 브레팔롭토시스, 그 안검 하수증이 있을 때 요 안검의 일부분을, 그러니까 이제 내려앉은 것을 이제 그 절제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브레팔로플라스티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형술이라고 해서 안검 성형술 또는 눈꺼풀 성형술인데,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눈꺼풀의 병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하수된 이런 이제 기능적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얘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드로핑 어퍼 리드 눈꺼풀이 약간 밑으로 처져 있고 그 다음에 세깅 로어 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하안검도 약간 이렇게 처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뭐 액토미를 하든 플라스티를 하든 해가지고 이렇게 처져 있는 것을 올려주는 이런 이제 그 시술 방법을 이제 뭐 블레파로플라스티 또는 이제 그 병터가 있을 때 걔를 절제하는 것을 블레파렉토미,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캔소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요. 이 캔소, 이제 안각 또는 이제 눈 구석이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 있잖아요. 얘를 수술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캔소플라스티, 안각 성형술. 그래서 뭐 우리 뭐 앞트임, 뒤트임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. 이런 것들을 캔소플라스티, 안각 성형술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이클로 다이알라이시스라고 해가지고요. 얘는 이제 선모체를 이제 해리, 다이알라이시스, 해리하는 방법인데요. 앞에서 우리 이제 그 녹내장 같은 경우 이제 그 안방, 정각에 전 안방에 그 방수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녹내장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 안방하고 위 맥락 공간에다가 교통로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 방수가 흘러내리게 하는 요런 이제 시술 방법을 사이클로 다이알라이시스, 선모체 해리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각막 이식, 코니얼 트랜스플란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각막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막이 혼탁해 되어 있잖아요. 이러면 이제 그 시력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요 각막에 이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깨끗한 각막으로 교체를 해서 그 깨끗하게 이제 그 시력이라든지 시야가 확보되는 이런 방법인데요. 여기 보시면 각막 이식이요, 자기 이식이 있고요, 동종 이식이 있고 이종 이식이 있습니다. 자기 이식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안구에서 투명한 부분을 이제 교체하는, 그래서 이제 반대편 눈에서 투명 부분을 떼어 가지고 이식하는 방법을 요 자기 이식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동종 이식 같은 경우는 시체에서 적출한,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적출한 안구에 투명한 각막을 사용을 하는데, 우리 이제 뭐 그 기증을 하잖아요, 신체 기증. 근데 이 각막 같은 경우는 심장사가 된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체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
우리 그 심장사가 된 사람의 깨끗한 요 각막을 이식받는 것을 동종이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종이식 같은 경우는 다른 종,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종의 동물의 각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공 각막을 사용하는 경우를 이종이식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코니알 트랜스플란트 각막 이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탈락 오퍼레이션, 그 백내장 수술.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 약어 할 때 좀 배웠었죠. ECCE, ICCE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PCL하고 파코가 있는데요. 이 ECCE 같은 경우는 수정체의 그 낭을 열고, 그래서 엑스트라 캡슐라라고 해서 낭을 이제 열고 그 수정체의 내용물만 적출한 상태에서 그 후방 인공 수정체, 그러니까 우리 그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을 수정체 낭외 적출, 엑스트라 캡슐라 카탈락트 익스트랙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. 이 수정체 낭내, 이 인트라 캡슐라, 인트라입니다. 인트라 캡슐라 카탈락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낭내, 그래서 피낭을 캡슐까지 포함해서 수정체 전체를 적출하는 이런 방법을 ICCE 수정체 낭내 적출이라고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후방 포스테리어 챔버라고 해서 이제 그 후방, 그 다음에 이제 그 렌즈 수정체를 임플란테이션 그 삽입하는 요 방법을 후방 인공 수정체 삽입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카탈락 백내장된 수정체를 적출한 후에 그 자리에다가 인공 렌즈,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요 그 임플란트 방법을 이제 PCL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파코라고 해갖고 파코 이머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수정체 유화 흡입술, 그래서 초음파 진동을 이용을 해가지고요. 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울트라사운드 프로브 초음파 진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수정체를 파괴해 가지고요, 니들을 통해서, 바늘을 통해서 그 파편을 빨아내서, 빨아내서 백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을 파코라는 그 원래는 이제 그 길잖아요. 파코 이머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파코라고 해가지고 그 초음파 진동을 이용을 해서 요 렌즈 수정체를 파괴하고 그 흡입하는 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. 낭외 적출을 하든 낭내 적출을 하든 해가지고 그 수정체 유화 흡입술을 한 후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요런 이제 방법들인데요. 얘가 네, 보시면은 네, 이런 과정들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인트라오큘라 렌즈, 그래서 이제 안쪽 낭내해 가지고 그 새로운 렌즈를 삽입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. 네,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트레이션 낭외 적출술을 한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우리 파코라고 해가지고 그 진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파괴해서 빼내는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. 요 그림 같은 경우보다는 앞에서 설명된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스트라비스머스, 우리 사시가 있었잖아요. 예, 그걸 이제 교정, 이제 컬렉션하는, 제 컬렉션 오브 스트라비스머스라고 해서 이 사시 교정 같은 경우는요, 우리 이제 그 안구를 잡아주는 근육, 이 동안근을 이제 어드밴스먼트,
그래갖고 앞으로 이렇게 조금 당긴다던가, 리세션, 뒤로 조금 당긴다던가, 아니면은 리섹션, 약간 절제를 해가지고 사실을 교정하는 방법을 이 컬렉션 오브 스트라비스머스라고 해가지고요. 이 동안 근육이 있잖아요. 네. 이 동안 근육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거나 뒤로 이렇게 뒤로 이제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얘를 그 리섹션, 절제를 해가지고 붙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네, 다클리오 아데넥토미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눈물샘을 절제하는 이런 방법을 다클리오 아데넥토미라는 단어를 쓰고, 자, 그 다음에 오스토미 같은 경우는 이제 창냄술이잖아요. 예,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다크리오 시스토스토미라고 해서 얘는 눈물샘 주머니에 창을 내는 이렇게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. 얘는 좀 길죠. 다크리오 시스토 라이노스토미라고 해갖고 눈물 주머니하고 코하고 연결시켜주는 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이제 그 시술 방법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안구 적출술. 그래서 아이볼을 이제 그 에뉴클레이션, 그 적출하는 방법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비서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간 이제 그 공막은 그대로 두고, 스클레라 공막은 그대로 두고 안구의 내용물만 다 제거하는 요런 이제 그 방법을 여기 evisceration of eyeball, 안 내용물을 제거하는 시술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백내장이나 뭐 녹내장 이런 이제 수술 방법도 있고, 또 이렇게 사실을 교정하기 위해서 동안근을 앞에나 뒤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절제, 리섹션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, 또 눈물샘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절제를 하거나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안구를 아예 적출을 하거나 아니면 공막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만 제거를 하거나에 따라 가지고 수술 처치 용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검사 용어에서 귀에 해당하는 검사 용어, 눈에 해당하는 검사 용어를 조금 살펴볼게요. 자, 보시면 스코피, 그래서 오토스코피 같은 경우는 귀를 보는 이제 그 내시경 검사가 되겠죠. 그래서 귀보개 검사가 되고요. 예, 이렇게 보개를 통해 가지고 귀 안을 보는 요 방법이 오토스코피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오디오메트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력 검사. 예.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일반 건강검진 하거나 할 때 청력 검사 해보셨을 텐데요. 어떤 자극을 이제 그 주었을 때 그 청력이 뭐 왼쪽, 오른쪽 다 정상 작동이 되는지 파악하는 청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오디오메트리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팀파노메트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실 측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이 그 가운데 귀의 고막이라든지 귀속뼈, 그러니까 뭐 청소골, 이소골 이런 이제 귀속뼈의 탄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교류 회로의 합성 저항,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이제 이런 이제 그 합성 저항을 간접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는 것들을 팀파노메트리 고실 측정법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리 굽새 검사 같은 경우도 우리 이렇게 보면 터닝 포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크 모양의 철이나 알루미늄
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난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할 때 하는 검사 방법. 그래서 이 터닝 포크 테스트, 소리 굽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도성 난청인지 감각성 난청인지, 그러니까 이제 그 난청이 있는데, 데프니스 난청이 있는데 이게 중이에 해당하는 건지 내이에 해당하는 건지 구분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눈. 네. 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조영술이 있는데요. 이 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플루오레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형광염료가 있어요. 이 형광염료 플루오레신을 정맥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촬영하는 방법. 그래서 우리 그냥 그 조영제 하는 촬영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얘는 이제 눈에다가 넣어가지고 망막 혈관을 관찰을 해가지고 황반부의 병변을 찾는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혈관이 자세하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. 그래서 엔지오그래피 혈관 조영술인데 플루오레신을 이용하는 형광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고니오스코피라고 해서 앞방각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압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 방수 배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고니오스코피 앞방각경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안압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제 녹내장 의심되거나 할 때도 이 앵글 각이 좁아져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옵살모스코피라고 해서 눈 보게 검사 또는 이제 그 안경 검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죠. 네. 자, 그 다음에 뭐 리프렉티브 에러 테스트, 굴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방법. 그 다음에 레티노스코피라고 해서 망막의 그 눈의 굴절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검사해보는 요런 이제 여기 보시면 요런 그러니까 뭐 사진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긴 하는데 여러 그 다각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요 검사 방법을 망막 검영법 레티노스코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토노메트리라고 해갖고 그 안압, 그래서 눈의 장력이라든지 눈의 압력을 측정하는 이런 방법. 그래서 녹내장인지 아닌지, 안압이 올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요 방법을 토노메트리라고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시력, 비주얼 어큐티 테스트, 시력 검사하는 것들, 우리 이거 시력 검사하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비주얼 필드, 시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.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시야에서 어느 쪽은 잘 보이고 어느 쪽은 안 보이는지, 그래서 대상의 면적을 측정하는, 그래서 눈은 이제 앞에다가 딱 고정시키고 앞으로 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보이는지 이제 검사 방법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디옵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굴절의 단위라고 했었잖아요. 예, 그래가지고 렌즈의 굴절력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, 그리고 안경 도수 이런 거 단위 쓸 때 이 디옵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참고로 볼록 렌즈는 플러스, 오목 렌즈는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요 디옵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감각기계에 이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감각기계 마무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내분비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. 우리 내분비계는 무엇인지, 내분비계에서 해당하는 뭐 용어,
그래서 해부학적 용어, 증상, 진단, 수술 용어 이런 것들 살펴볼게요. 자, 일단은 내분비계의 그 호르몬의 기능이라든지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나 외분비샘의 해부학적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위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타나는지 분비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. 또 내분비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진단, 각종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내분비 내과 같은 경우는 엔도크리놀로지라고 해서 내분비에 해당하는 내과다. 엔도크리놀로지. 그 다음에 내분비계의 전문의는 엔도크리놀로지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우리가 보통 이제 내과 하면 뭐 IM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끝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. 우리 이제 그 뭐 내분비계 배울 때는 또 내분비 내과나 전문의에 해당하는 용어도 기본적으로 알면 도움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엔도크린 시스템, 그 엔도크라인 시스템, 뭐 내분비계에 해당하는 결합 용어를 또 몇 가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. 우리 말단 끝부분, 사지, 익스트리미티 같은 경우는 아크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. 그래갖고 이 아크로는 이제 끝부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, 여기 보시면 얘로 해가지고 메갈리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. 예, 비대해지는 거, 커지는 건데 아크로메갈리라고 해서 말단 비대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내분비계는 무슨 샘, 무슨 선, 뭐 무슨 그랜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, 이럴 때는 이제 아데노,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죠. 무슨 샘 할 때 아데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샘의 종양이 있을 때는 아데노마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내분비계에서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, 그래서 이제 신장 윗부분에 붙어 있는 요 부신을 아드레날 글랜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요 때는 그냥 같이 아드레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메일, 남자 할 때는 우리 이제 뭐 생식기계에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엔드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갖고, 그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겐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그 피질, 겉질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콜텍스 같은 경우는 콜티코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. 피질, 속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둘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, 일단은 겉질, 피질은 콜티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시크리션, 분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요. 그 엑소크린 같은 경우는 외분비라는, 그 엑소크린, 외분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요. 자, 그 다음에 thirst, 우리 이제 갈증, 오늘 뭐 thirsty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죠. 그래서 이 갈증 같은 경우는 딥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. 이 갈증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분비계에서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DM이죠. 당뇨일 때 증상 중에 하나가 이 폴리딥시아라고 해갖고 다갈증, 갈증이 심해서 물을 또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DM 할 때 이 폴리딥시아, 다갈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. 무슨 안쪽, 네, 뭐 이런 거 할 때 within, 안쪽 얘기를 할 때는 엔도는 정말 많이 나왔죠. 예. 그래서 엔도크리놀로지라고 하면 그 다음에 크리놀로지라고 해서 내분비학, 그래서 약간 분비가 이제 여기 클리노가 있었잖아요. 그래갖고 엔도크리놀로지라고 하면은 내분비학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유즙 같은 경우, 이제 밀크 같은 경우는 갈락토,
갈락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.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유집 분비라고 하면은 갈락토리아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락토가 굉장히 일반적인데요. 이 갈락토라는 단어도 씁니다. 자, 그 다음에 슈가,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루코, 글리코, 뭐 글리코스, 뭐 굉장히 많은 요게 그 결합 용어가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글루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당질 코티코이드 같은 경우도 있고요. 자,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당류라든지, 그 다음에 글리코스 유리아는 이제 우리 DM하고 다르게 이 당의 유리아, 소변, 그래서 당뇨, 그래서 이제 글리코스 유리아, 당뇨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 글리코스라는 그 결합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샘, 섹스 그랜드, 성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나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. 네. 그래서 고나도트로핀 하면은 성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용어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같은 경우, 부갑산샘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같이 써요. 예, 파라사이로이드라는 용어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, 췌장 또는 이자라는 요 판크레아스 같은 경우도 그냥 판크레아트라는 그 결합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이니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파이니얼 그랜드, 송과체 또는 솔방울 모양처럼 됐다라고 해서 솔방울샘이라는 이 파이니얼 그랜드 같은 경우도 그냥 파이니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뇌하수체, 우리 그 신경계에서 배웠었죠. 그래서 피투어터리 그랜드, 뇌하수체선 같은 경우는 똑같이 피투어터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테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안에서, 우리 고안에서도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 내분비계에서는 이제 고안, 그 다음에 난소, 뭐 이런 이제 그 기관도 잠깐 살펴볼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사이머스 그랜드, 가슴샘 또는 흉샘 쓸 때는 이제 사이모 같이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그랜드, 갑상샘, 우리 사이로이드 그랜드, 갑상샘 같은 경우도 그냥 시로 또는 뭐 사이로이드라는 결합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칼륨, 나트륨이 있는데요. 우리 칼륨, 포타슘하고 나트륨, 소디움 같은 경우도 이제 칼륨 같은 경우는 그냥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나트륨은 그냥 나트로라는 단어를 써요. 그래서 우리 뭐 칼륨 그냥 이제 쓰기도 하는데 포타슘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. 나트륨도 그냥 나트륨인데 소디움이라는 용어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케톤바디, 케톤체 같은 경우는 이제 케토 또는 뭐 케톤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케토유리아 같은 경우는 케톤뇨라고 해가지고 우리 질병이 있을 때 소변에서 이제 같이 나오기도 하는 이런 케토유리아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약어 몇 가지 살펴볼게요. 내분비계도 아무래도 약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ACTH, 그래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, 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아드레노 콜티코트로핀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요. 네, ACTH라는 단어 쓰고요. 그 다음에 ADH라고 해갖고요.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해서 항이뇨 호르몬을 얘기할 때는 ADH라는 단어를 씁니다. 자, 그 다음에 BST는 엄청 많이 들어봐요. 예, 블러드 슈가 테스트, 혈당 검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요붕증 DI 같은 경우는 뭐
그냥 DI 하면 또 드럭 인톡시케이션, 뭐 약물 중독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내분비계에서는 DI 같은 경우는 다이아베티스 인시피더스라고 해갖고 요분증을 얘기를 할 때는 DI를 사용을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이아베틱, 당뇨병성 케토엑시도시스 같은 경우는 그 산증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케토엑시도시스 KA를 붙여가지고 DKA가 되고요. 우리 뭐 DM은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고 해서 DM 엄청 많이 사용을 하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러드 슈가 테스트 혈당 검사를 할 때요, 그 FBS라고 해갖고요, 그 공복시, 그러니까 이제 먹지 않았을 때 혈당 체크하는 것을 FBS라고 합니다. 그래서 Fasting Blood Sugar라고 해서 FBS. 뭐 식후 혈당 같은 경우는 PP2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호르몬 중에 FSH, 뭐 LH, 뭐 이런 것들 사용을 하는데요. FSH 같은 경우는 Follicle Stimulating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난포 자극 호르몬. 자, 그 다음에 그로스 호르몬은 GH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되고요. 그 다음에 HbA1c 같은 경우는 당화 혈색소 검사라고 해가지고 헤모글로빈 A1c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의 그 이상을 검사하는 이 방법, 이제 그 혈액 검사 중에 하나가 HbA1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감각기계 마무리를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내분비계, 그래서 내분비계에 해당하는 결합 용어하고 약어도 잠깐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내분비계 공부 시작을 할게요. 자, 우리 학생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.